오늘은 예전에 나가다간 농가 훈련가 있잖아. 그게 들어가 있어. 농가 훈련가 나가야 돼. 해야 될 게 꽤 많아. 우리 이번에 실린 시가 중에 제일 긴 게 농가 훈련가지.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현대시는 4개, 그 다음에 고전 시가 중에서 공산곡도 좀 길고 농가 훈련가 제일 길고 제비가 웬만하면 되고 시조야 뭐 길지 않고. 소설 이제 서울 1964년 겨울 이거는 되게 짧은데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몇 안 되는 하여튼 손꼽히는 싹 잘 쓴 소설이야.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봐야 될 게 좀 많아. 그래서 서울 1964년 겨울은 좀 꼼꼼하게 봐. 그리고 거기 보면은 나올 확률 높은 작품 중에 하나일걸? 그치. 7페이지 봐봐. 7페이지에 보면은 지금까지 몇 번 실렸어? 인수, 수원에 5번 실렸지. 그리고 한 번도 평가원에 나온 적이 없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니네들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야. 6월, 9월, 11월 셋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쌤 근데 만약에 6월, 9월, 10 그때 좀 한번 나오면 수능에 나오고 안 나와. 안 나오죠? 역대권 나온 적 없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6월, 9월에 나왔다 그러면 수능 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운 작품 중에서 해산바가지 지난번에 실어줬잖아. 해산바가지 놓고 서울 1964년 겨울 놓고 제3인간형 비오는 날 가리는 동도 실어줬었지 그때. 그래서 요 4가지는 6월 전에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있다. 아버지의 땅도 하나 실어줬지. 그 5가지는 6월 전에 무조건 다 읽고 들어가. 이해되지? 한번 읽었더라도 내용 생각 안 나면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 확률이 되게 높다. 여태까지 연계교재에 많이 실렸던 것들이 자주 실릴 확률이 어느 정도에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다 일치하는 아직은 않는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다 일치해서 높음 이상 것만 다 나왔어 사실은. 그리고 보통은 되게 그 확률이 높은 확률로 나와. 연계교재 많이 실렸던 쌤 거. 뭐 먹어요? 응? 어떤 거요? 어떤 거?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수능에 작년 확률 내는 거 있잖아. 연계교재 많이 들어가고 확률을 높게 해놓는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은 거의 맞아.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나온 것 중에 작년 교재에서 높음 매우 높음 해놓은 것만 나왔어. 해산 바가지만 더 보는데요? 어? 해산 바가지 더 보는데? 아니 작년 기준으로. 아 작년에 작년 연계교재 만들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거. 그러면은 작년에는 거의 잘 맞았어 되게. 뭐 재작년에도 어느 정도 맞긴 했는데 100% 맞는다고 보장은 못하는데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쪽에서 많이 나와. 거의 수능이나 평가원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뭐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그거는 모르는데 연계교재에 많이 실렸다는 건 그만큼 작품이 이제 나올 시기가 됐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거의 그거에 맞춰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소설 그렇고 거기 보면 매우 높음인 것들은 6월 전에 꼭 다른 것 빼먹더라도 그것들은 꼭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가. 알았지? 자 그래서 잘 읽어보고 어차피 천자르니기나 이 종로미 상전을 거기다 있단 거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으니까 넣어놓은 거지. 그냥 간단히 참고하고. 자 그래서 12페이지 장자를 빌려부터 나가자. 신경님 거. 신경님 작품은 사실 이제 신경님이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작가들 중에 하나지. 사실 1990년대가 김소월. 아 요번에 그거 봤냐? 너희 때는 안 나오겠지만 박목월 뉴스에 나온 거 봤어? 박목월 장남이 박목월이 발표하지 않았던 150작품인가 140작품을 발표를 했지. 그러면 이게 금방 연고되면 너희 때는 어차피 안 나와. 근데 내년에는 나올 확률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후년쯤부터 해가지고 박목월이 뜰 수도 있지. 뭐 너희야 어차피 재수하지 않는 이상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해설도 별로 없고 문제도 별로 없는데 처음 보는 작품이 툭 들어오면 이거를 해석해야 되겠지. 원래 박목월이 이제 그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는 거의 이미지시 많이 썼는데 요번에 이제 들어온 거는 약간 저항적이거나 시대현실 뭐 한 얘기가 있다라고 써있긴 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11페이지 신경님. 자 화자부터 보자. 화자 표면에 나오니? 표면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 화자는 뭐를 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디에 있어? 거기 보면은 대청봉.
대청봉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와? 거기 보자. 속초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원통으로 가지. 화자의 이동은 설악산 대청봉, 가장 높은 봉우리지. 설악산 대청봉에서 속초, 그 다음에 원통으로 가지. 속초는 바닷가고 원통은 어디야? 저기 최전방지대 산악지대지. 안쪽에 있는 강원도 저 산고속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 화자는 근데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 청자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 사실은 내면의 목백체, 독백체에 가깝긴 한데, 근데 이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 그래서 약간 이미지 상황묘사 느낌도 되게 강하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이제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인간의 삶, 세상, 그리고 인간의 삶. 우리 이런 얘기 있지. 어떤 삶을, 인생을 바라봤을 때 멀리서 보면 뭐라 그래?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뭐라 그래? 비극이다 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인생을 보면은 양면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보면은 이제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본다라는 장자의 말을 가지고서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는 게 뭐야? 이 대청봉은 원경에서 바라보는 개념인 거고, 속초와 원통은 도시에서 내려와서 전경, 사람들 속에 섞이면서 바라보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양면적인 어떤 태도, 원경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때? 거기 보면 세상이 다 알 것도 같다가도 이거는 뭐야?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긍정에서 바라보면은 어때? 긍정에서 바라보면은 산 위에서 보는 것만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지.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깨닫는 정서는 뭐야? 깨달음이지. 어떤 깨달음이야? 세상은 가까이에서도 멀리서도 봐야 된다 라는 깨달음. 가까이서 본다라는 거는 뭐야? 복잡한 거지. 멀리서 보면 어때? 단순하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 다 뭐 의인화시켰지 대상들을. 다만 무릎께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이하는 바다까지도 고민하는 대상이지. 이런 자연 대상들을 바라보면은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니까 대상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시상 전환이지. 시해금이 전환돼. 여기서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은 러시아 영토니까 뭐야, 이제 함경도 지방의 어떤 인물이 거기 노령 노래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이러면은 언제인 거야? 이제 피난민들이 아직도 이제 속초에 머물고 있는 6.25 끝나고 얼마 안 돼서지. 피난민 신세 타령도 듣고 그 다음 날에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에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만회장소와 신랑이도 하고. 이거는 뭐야? 점점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지. 처음에는 세상 밖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지금은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젊은 군인 부부 사랑 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면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만 같지 않다.
그래서 주제의식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야, 삶은 멀리서만 봐도 안 되고 가까이서만 봐도 안 되고 양면적인 관점을 전부 같이 봐야 된다. 복잡하게만 봐도 안 되고 단순하게만 봐도 안 되고 두 가지 관점으로 다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인 것이.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고제조 18페이지. 나무 속에 물건이 있다. 자, 나무 속에 물건이 있다.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니? 안 들어있나? 있는 거 맞지? 화자는 근데 뭐를 바라보고 있어? 나무를 바라보고 있지.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어. 청자는 표면에 드러나니? 청자도 없지.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우리 너무 감동을 몰고 살아왔느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여기 이제 명확히 뭐다 라고 표현하기 좀 뭐해. 이제 나와 너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감나무지. 정서 나타내는 시어 있니?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뭐 뚜렷하게 뭔가를 이제 나타내기는 않지만 어떤 느낌을 줘? 예찬하는 느낌을 나타내지. 감나무에 대해서 정서는 뭔가 예찬 감탄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감나무가 아니라 뭐를 살아보고 있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바뀌어? 성차로 바뀌는 거지.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차야. 그래서 결국에 주제의식은 뭐야? 감나무를 통해 본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인 거지. 뭐 감나무의 어떤 점이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했는지를 찾으면 되겠지. 이번이 다 했니? 오케이, 퇴근. 잦은 바람 속에 겨울 감나무를 보면 호연아, 너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봐. 됐으면은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많은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 정말 얇은 거 있거나 아니면 우둥지는 제일 위에 있는 대가라 제일 위에 있는 우둥지이거나 모두 다 서로를 회방먹는 법이 없이 제숨결 닿는 만큼의 찬란한 허공을 끌어안고 이건 뭐야? 자기만의 공간을 차지해서 그래서 바르르 떨거나 싸움거리거나 건들대거나 뭐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나타낸 거지. 휙휙 풀이거나 제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라는 거는 뭐야?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모두 웬만해서 흔들림 없는 한 집의 주축 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나간 게 세상 신기한 일이다 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가지들이 다 어때? 엄청나게 큰 가지에서부터 각각 뻗어나서 자기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나무들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 감나무를 통해서 깨닫는 거는 각각의 가지가 자기의 공간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몫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있는 거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를 차고 내려가 실땅 쪽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 흑사대까지 미쳐서 지금 뭐야? 아무리 작은 가지라고 해도 그 뿌리로부터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둥지까지 올려보내는 땅 힘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에도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주지 않는가. 자, 각각의 가지가 자기 공간과 몫을 하고 이 가지는 어디에서부터 힘을 받고 있어? 뿌리로부터 힘을 받아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그러니까
뭔가 모든 생명들은 저 뿌리에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작은 가지라도 살아있다면 어때? 거기에서부터 힘을 받아서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면서 이런 게 감동적이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제의식이 수능 특강에 나온 주제를 봐도 겨울 감나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성찰한다라고만 나오지 정확히 뭐가 감동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뭐가 감동적인 거야 사실. 근데 뭔가 각각의 가지들이 뭔가 이제 뿌리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얘 감동을 느꼈대. 근데 구체적으로 감동이 뭐다라고 나오지는 않아 사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사실 감동을 느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뚜렷이 뭐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성찰하는 게 딱 연결이 되는 건지 라는 건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로 해설 같은 것들 찾아봐도 정확히 뭐다라고 나오진 않아. 다만 그냥 감동이래. 뭐 어떤 각각의 뿌리가 자기만의 목과 공간을 하고 뿌리에서부터 힘을 받는. 근데 이게 인간의 어느 삶의 부분과 어떻게 보면 매칭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긴 하잖아 사실. 근데 정확히 어느 부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지. 다만 이러한 각각의 공간을 차지하는 가지들의 모습이나 버티는 가지들이 감동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렇게 나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이게 이 해설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거나 보기 주고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자, 23페이지 봄비. 봄비는 옛날에 이제 6차 교육과정 때 교과서에 실려있던 작품이야. 그러니까 공통교과서로 배울 때 공통작품이라는 거지. 사실 공통교과서에 있었던 작품들은 되게 너무 익숙한 작품들일 확률이 높아.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웠던 작품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교육과정상 교과서가 하나였던 거야. 출판사가 옛날에 국정교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이라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실려서 기본적인 운율 형성하고 뭐 이런 것들 수사법 배울 때 그때 나온 작품이야.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문제 내게 되게 많은 작품이라는 거지. 기본적인 수사법 내용이나 그 형식상의 특징 같은 거 물어보기가 딱 좋은 작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작품을 보자. 화자는 거기 보면은 표면에 나오지. 어디에 나오니? 내 마음 해가지고 표면에 나오지. 잘 가나 보이나? 그 다음에 청자 거기 보면 나오지. 그렇지. 독백해보겠는데 자, 바라보는 대상을 한번 보자. 자, 뭐를 바라보고 있어? 처음에는 이제 강나루 긴 언덕에 풀빛이 지쳐보여. 그 다음에 종달새 다 뭐야? 입이 그치고 나서 봄 풍경이 나오지. 자, 봄 풍경인데 이거와 대비되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야?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 임은 향연이 나오니까 뭐야? 죽었지. 그럼 봄은 뭐를 의미해? 생명력을 의미하잖아. 이거를 서로 대비시켜가지고 뭐를 더 부각시키는 거야?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더 부각시킨다라고 봐. 그래서 정서 자체는 여기에 보면은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때? 거기에 보면은 슬픔의 정서를 거기 제일 처음에 보면 서러운 불빛이라고 나오잖아. 서러운 불빛. 그래서 사실은 서러움의 정서를 부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봄비 내리는 날의 슬픔 혹은 뭐 애상적 정서라고 그러는데 애상이라는 게 슬픈 거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님의 죽음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때? 그래서 이제 뭐 슬픔, 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이렇게까지 주제의식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슬픔의 분위기가 묻어있는 거야. 봄의 생명력과 대비시켜가면서.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입이 그치면 내 마음의 강나루 긴 언덕이라고 했지. 자 봐봐.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내 마음속일 수도 있어.
봄비를 보는 풍경이 아니라 봄비 내리는 풍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긴 강나루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비춰오겠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나의 마음이 이제 슬프다라는 거지. 사실 강나루 언덕은 나의 마음을 어때?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한 거지. 추상적 관념이라는 건 뭐야?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거잖아.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 마음속을 언덕이라고 거기 보면은 강나루 긴 언덕이라고 표현했지. 언덕으로 표현했지. 마음을. 여기에서 서러운 불빛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나타낸 거야? 서러움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거지. 근데 이거는 뭐야? 만약에 내 마음이 안 나오고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 이러면 감정이입이겠지. 근데 내 마음이라고 이미 명시했으니까 이건 뭐야? 감정이입이 아니라 추상적 관점에 구체화라고 보는 거야. 왜? 내 마음속을 표현한 거잖아.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거에 서러운 불빛이라고 했으면 뭐야? 감정이입 됐겠지. 화자의 정도와. 자,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해하고 짓거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 이거는 뭐야? 푸르른 보리밭길은 희망과 생명의 이미지가 있지. 그 맑은 하늘에 종달새가 뭐라고 짓거린다라는 거는 봄의 생명력을 표현한 건데, 이 생명력이 더 싱그러우면 싱그러울수록 님의 죽음이 더 슬퍼지는 거지. 슬픔이 더 부각된다라고 봐.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입이 그치면 이거 빼고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지쳐오겠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해라고 짓거리겠다. 다 뭐야? 삼원보 형태를 가졌다라고 봐. 삼원보 형태. 입이 그치면만 빼고 또 그 다음에 입이 그치면 또 나오지. 그 다음에 시세워 벙그러진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이마패를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렁이 타오르겠다. 자, 뭐야? 삼원보이기도 하고 뒤로 갈수록 뭐야? 그 7호조 삼원보 율격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진달래꽃 미녀 율격 같은.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입이 그치면 시세워 벙그러진 고운 꽃밭 속에 시세마는 다투어 피어나는 꽃밭 속에 처녀애들 새로이 짝하여 서고. 자, 서로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도 뭐야? 생명력의 이미지가 있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자, 임은 뭐야? 이제 그리움의 대상인데 앞에 타오르는 향연이라는 거는 우리 향을 피우는 거는 동양에서 뭐야? 장례식을 할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님이 죽은 거를 나타내는 거지. 땅에선 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겠대. 땅에서 아지랑이는 뭐야?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통해서 또 뭐를 떠올려? 슬픔을 떠올리는 거지. 그래서 봄날의 어떤 슬픈 정서를 표현하는데 아마 님이 죽은 어떤 상황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봄날에 투영했을 확률이 높지. 하지만 직접적으로 님이 죽어서 슬프다라고 나오진 않고 뭐뭐 같이라는 비교를 썼을 뿐이니까 우리가 님이 죽음에 대한 슬픔이라고 해석할 수 없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이제 님이 죽은 거에 대한 그리워하는 어떤 정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청산의 39페이지 있어요. 자, 청산을 하면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작품이 뭐야? 청산배우이지. 청산배우는 뭐야? 청산이라는 이상향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 고려가요잖아. 그래서 그거랑 좀 연관 지으면서 생각하면 좋아. 청산은 뭐야? 이상적인 공간이지. 그 이상적 공간에 동경을 하고 있는데 화자는 표면에 보면은 나오니? 거기 보면은 어디냐? 표면에 나오진 않지. 근데 청산에 도착했지. 청산에 와 발을 푼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청자도 따로 없으니까 이미지 상황명사를 주고. 바라보는 대상은 청산이지. 청산인데 청산에서 또 뭐를 바라보고 있기도 해? 속세에 대해서 미련도 가지고 있지. 우리 청산배국도 보면은 3년 파트가 뭐로 돼 있어? 속세에 대한 미련 파트로 돼 있잖아. 가다가 아니 뭐야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이제 뭐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무 어렵다. 가던 새 본다. 뭐야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러잖아. 속세에 대한 미련 나타내는 부분. 알아? 네. 옛날에 저기 뭐야 저기 했던 사람들은 했을 건데 어쨌거나
알아두면 좋긴 한데 청산별곡 나중에 시간 되면은 기회 되면 한번 정리를 청산별곡 잠깐만 니네 시험 하지 않았어? 했었어요. 저희 했었나요? 아닌가? 저희 학교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 니네 학교 시험에 아니 쌤 저번에 해주셨던 거 같은데? 저번에 해주지 않았나? 안 했나? 이거 수능 특강에는 안 실렸던 거 같고 전에 우리 고전 시간 좀 정리하기로 하긴 했었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자. 손을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이거는 뭐야? 속세에 대한 미련을 부정을 하지. 근데 부정하지만 사실은 어때? 속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는 해. 며칠째 청산해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더 잘 보인대. 이거는 뭐야? 이제 자연 속에서의 삶이 더 익숙해졌다라는 거지.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사실은 근데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인가를 내려다보고 했잖아. 쓰다듬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 자, 인가, 편지, 칫솔 다 속세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서는 뭐야? 청산에 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계속 가진다는 건 청산과 속세 사이에서 계속 뭐를 하고 있는 거야? 갈등하고 있는 거야. 이미 이상향에 왔어. 왔는데 어때? 거기에서 속세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여울물은 물이 얕고 빠르게 흐르는 건데 그 물이 흘러가다가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생의 습성을 버리고 들가운데 순결해진다. 자, 허우적거리는 여울물과 떼까치들의 모습에서 뭐를 나타내? 이건 속 이상향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근데 여울물이 이제 허우적거린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뭐야? 어떤 화자의 내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봐. 그러니까 여울물이 막 가는 모습을 허우적거렸다라고 표현했으면은 뭐야? 내 심리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갈등하고 있는. 그리고 산 아래 떼까치들은 또 뭐를 의미한다고 보냐면은 이 산 아래니까 뭐야? 속세라고 봐. 청산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속세에 있던 떼까치들이 몰려와가지고 뭘로 바뀌는 거야? 순결해진다. 이상향의 공간에 적응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봐. 자,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자, 이거 관습들은 뭐야? 습관이지, 앞뒤를 바꿔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30번 다짐했는데, 어때? 그러고서는 30번 포기했다라는 거는 내적 갈등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 지금까지 계속 갈등을 해왔어.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순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자, 서쪽 마을을 보면은 연기, 저녁 연기라는 건 뭐야? 먹고 사는 일인 거지. 먹고 사는 일인 건데 그게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 그리고 가정의 고민의 양식이라는 건 뭐야? 먹고 살 걱정을 의미하니까 속세에서의 걱정을 의미하지. 은송아, 괜찮아? 네. 그래서 속세에서 뭔가 먹고 사는 걱정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는 거지 또 저녁 연기를 보면서. 생목 울타리, 생나무 울타리에 들 거미줄, 맨사에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자, 이건 뭐야? 자연 속에 함께 되는 거지. 문화이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세에 대해서 쭉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어때? 자연과 하나가 돼요. 실로 이 세상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라는 건 뭐야? 순수한 삶을 소망하는 거지. 처음에 갈등하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 순수한 삶, 즉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청산에서 속세를 바라보다가 다시 결국엔 어때? 청산에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지. 순수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래서 주제는 순수한 삶, 즉 자연과 동화된 삶에 대한 소망이지. 됐니? 오케이. 이거 당장
간단히 숙제는 한 세트씩 풀더라도 나중에 방학 때나 시간 나면 한번 다 풀어봐라. 가능하면 그거 다 문제들 평가원이나 연계교재나 학력평가에 나왔던 것들만 뽑아놓은 거니까. 자, 59페이지 보자. 자, 이거는 특별한 내용 없는 연장과지. 자, 보면은 가슴에 구멍을 등스럽게 뚫고 왼 새끼를 눈 길게 너스너스과. 이거 뭐야? 사실 가슴에 뚫을 수 없지.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가능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발상을 했지. 극단적 상황을 가정을 하지. 그 구멍에 새끼줄을 넣고 두 놈이 두 끝을 잡아 이리로 훑근 저리로 훑근 할 적에 나나 남이나 아무쪼록 건 견디려니. 사람이 있는데 여기 구멍 뚫고 양쪽에다 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잡아 당긴대. 근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대. 사실 불가능하다. 이미 뚫리면 죽을 텐데. 자, 근데 아마도 님 여의고 살라면 그리는 못하리라. 이것보다 뭐가 더 이별이 더 슬프다 하면서 과장되게 표현한 시인 거지. 특별한 내용은 없지. 자, 이건 바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가보자. 공산고. 자, 여기 4페이지 공산고 보면은 요거는 채택기란 작가는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 봐봐. 거기 보면은 자, 연산군 때 예조참판에 지냈으면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채수의 현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정명호란이 일어나자 벼슬기를 접고 문경 가은으로 이주하여 응거하였다. 정명호란은 이제 1627년 뒤 1636년 병자호란 전에 일어났던 거야. 이때는 어때? 청계의 예만에 믿고 청나라가 물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는 사실은 어때? 이제 청이라고 국호를 바꾸지.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 이제 명나라는 장성 안쪽에 갇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몽골족들이, 여진족들이 몽골을 토벌해서 몽골족들을 끌어들여 자기 편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대원 옥새를 발견하지. 대원 옥새가 뭐야? 원나라의 황제의 상징인 옥새를 발견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천명을 받아서 왕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해서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이제 황제의 나라가 된 거야. 여진족들이. 그래서 청나라가 된 거지. 원래 후금이었잖아. 자,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되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은 그때 인조가 항복할 것을 예견하고 상주로 독서를 하면서 그게 응거했는데, 병자호란 직후에 이제 선양으로 볼모로 가는 왕자들을 같이 가라라고 해서 적임자로 청구되었는데 어때? 듣지 않아. 3년간 유배생활 했다가 풀려나서 결국엔 가는 거지. 거기 이제 그 심양에 가 있는 그 소현세자랑 공림대군을 모시러 가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갈 때 적은 건데 자신이 응거하던 곳인 옥주봉 경천대를 이제 어때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연에서 살던 때의 어떤 그 즐거움,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같은 것들을 남긴 강호가도가 비슷한 거에다가 어때 충성과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같이 나타낸 그런 가사만 남긴 거지.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 강호가도가와 충군가인데 앞부분은 전반적으로 강호가도가고 뒷부분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충군가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자, 가노라, 옥주봉아, 이과라, 경천대야 라고 얘기를 하지. 이 의인화시켜가지고 대상을 부르고 있는데 대상에 대한 친근감과 아쉬움을 나타내지. 옥주봉아 잘 있거라, 경천대야 잘 있거라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거지. 요양 만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며. 이거는 뭐야? 요양은 이제 그 청나라 수도지. 그 표현태자와 복림대군이 잡혀간 곳. 병자호란 내용은 대충 알지?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 설명해줘. 우연아, 병자호란 내용 대충 알지? 준석이 알지? 준석이 대충 알아. 대충 알아? 대충 알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봐봐. 간단히만 설명을 해보자. 자, 배경이 어떻게 돼? 청나라가 이제 국호를 바꾸고 나서 이제 쳐들어오잖아. 노루아치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야? 홍타이지. 홍타이디가 쳐들어오지.
들어올 때 이제 7일 만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강화도로 이제 왕자들은 보내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 짱 박혀가지고 어때? 한거라지 1636년 겨울이야. 들어왔을 때 이제 조건이 뭐였어? 이제 신하의 나라가 되라 이거였는데 석가파랑 이제 어때? 그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랑 화해하자는 파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삼도군한군 올라오잖아. 이제 왕을 구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돼? 삼도군한군이 그 경기도 광주에서 전멸해버려. 그 쌍용전, 우리나라 조선시대 3대 패전 중에 하나지.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 선봉, 그러니까 석호병 비슷한 청나라 기병 기록에 따르면 500명에서 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3만 명 조총병이 다 전멸을 해버려. 이때. 그래가지고 이거 전멸하고 강화도 함락되니까 어때? 민조가 못 버티고 항복을 하지. 무조건 항복을 하고서 어때? 이 잠실에 가가지고 뭐를 해? 잠실로 내려가서. 그치. 삼전도의 무력이라고 그러지. 3번 머리를 좋아했고 뭐 9번 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삼전도비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꼴보기 싫다고 한강에 던져버린 거를 다시 이제 꺼내와가지고 여기 이제 유적지로 만들어놨어. 잠실 가면. 지금도 있어. 그게 삼전도비가.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가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잡혀가고 그때 이제 원래 같이 따라가려고 이 사람을 불렀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3년 버티다가 유배 갔다 와가지고 아 그래 지금 가겠다 해가지고 이 시를 쓴 거야. 가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복림대군은 효종이 되지. 뭐를 하면 소현세자는 돌아와서 암살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땠는지는 모르지.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요양으로 이제 가는 거야. 3년 동안 뻗대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는데 보면 되게 충성심 높은 것처럼 나타냈지. 사실 뭐 이 사람은 어때 청나라에 자기는 이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지. 왜 명나라는 모르겠지만 청나라 같은 오랑캐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뻗댔던 건데 인조가 다시 보내니까 3년 요배 보냈다가 다시 보내니까 간 거야. 가면서 이제 쓴 건데. 자 그곳에서 1년이 오래라고 하려면은 오래지 않겠지만은 상봉산 별천지에 처음 들어올 때 이거는 뭐야? 과거 여기 은거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는 거지. 여기 은거지에 은거를 시작했을 때. 자 그래가지고 노련의 분노. 노련의 분노는 거기 해석 보면 뭐라고 나와?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 왕을 천자로 부르려는 것에 대한 노련의 분노라고 나오지. 자 이거는 뭐야? 주나라는 원래 하은조 3대를 해가지고 주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자가 원래 숭상했던 문물이 어디야? 주나라의 문물이지. 주나라 문물을 버리고 진나라가 전국 통일을 하지. 전국지대를. 그러면 진나라 때는 뭐를 기본으로 해? 이때는 다른 것들 제자백과들 싹 쓸어버리고 뭐야? 분서빙유한 다음에 법과사상을 가장 기본으로 삼잖아. 이러한 문물을 어때? 분노하는 거지. 이런 주나라의 오래된 풍속을 버리고서.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분노인 거지.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직 끊고 발 없는 고리솥 하나 전나귀에 싣고서 이거 최소한의 생계를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추풍부는 돌길로 와룡강을 찾아와서 여기도 응고지에 있는 강이지. 원래 와룡강은 중국에 있는 이제 제갈량이 응거했다는 그 강 이름이기도 해. 천추봉 석굴아래 초가벽한 지어두고 고술단 행화방에 정자터를 손수 닦아. 자 우리 응거지 하면 보통 뭐 지어? 집 하나 짓고 정제 하나 짓고 그렇게 하잖아 보통. 그래서 응거지를 만든 거지. 낮에는 일어나고 새 달이 돋아올 때 지돌이 없는 거정문과 물 없는 가시사리 다 어때? 대충 지은 집이란 뜻이. 지돌이는 이게 문 돌적이 같은 거 없는 문을 만들고 그러니까 대충 만든 거지.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들어간 거지 혼자. 자 그때 원문을 실어놨는데 이번에 수능 특강이 이제 현대어로 들어가 있어서 그 수능 특강 버전으로 싣고 뒤에 원문을 같이 딸려놨어. 원문은 참고만 해. 자 그 다음에 생애는 내 분수라 단박한들 어찌하리. 이거는 뭐야? 나의 삶이 이러한 나의 분수 운명에 달려있으니 이렇게 가난하게 산들 뭐 어떻게 했느냐. 안분지족이지.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삶.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되어서, 버린 백성이라는 건 자연에 응거한 백성이 되어서 소나무와 국화를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버타니. 자 잔나비는 원래 뭐야? 원숭이지. 원숭이를 이제 잔나비라고 부르는데 사실 잔나비와 학은 우리나라에 왜 잔나비 있어? 원숭이 없잖아.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시를 본받아가지고 보통 잔나비가 슬피우고 잔나비와 학이 나의 친구이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써.
어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감산 예찬이 나타나지나요? 인거지에 대한 높다란 금빛 절벽이 허공에 솟아올라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구암, 경호 다 지명이지 암은 바위고 호는 호수겠지. 삼신산 제일봉이 여섯 자라 머리에 버린 듯 그 중국의 어떤 유명한 어떤 삼신산 그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그 신선들이 사는 산의 봉우리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붉은 돌 흰구름에 곳곳이 그늘이오 유리 같은 온갖 경치가 빈 땅에 깔렸으니 자기 인거지를 예찬하지.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용문은 원래 등용문이란 뜻이지. 그 잉어가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되게 이제 그 배로 지나가기 힘든 여우를 말하는데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여덟 폭 돌병풍이 옥난간에 두른 듯 맑은 모래 흰돌이 구비구비 경치로다. 사실 어디선가 다 많이 본 것 같은 강호가도가에 쓰이는 표현들 많이 이거를 했어. 다음 부분 보자. 자,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우암이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고로미로 우뚝 솟아 하늘에 기었으니 어와 경천대. 경천대는 이제 하늘을 공경하는 대라는 뜻인데 의인화돼가지고 거기에 대해 직접 말을 건넸지. 내 이름이 과연 헛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경천대를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문장이 넉넉한데 누구의 시로 다 써내며 화공이 심려한데 붓으로 그려낼 수 있겠는가? 그림으로 시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가을바람 건득 불어 잎잎이 붉었으니 가을이 된 거지. 물들인 직녀비단 무리에 걸렸는데 직녀가 참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라는 거지. 무리에 걸렸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제 물에 비친 단풍의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무리에. 그래서 이제 직녀의 비단이 펼쳐진 것 같고 꽃향기는 코를 감싸고 온갖 과일이 익었는데 매화를 심은 화분 치자에 담은 그릇에 노랗고 흰 국화꽃 사이사이 섞였구나.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도 그지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빈산의 소쩍새는 소상족을 때리는 듯하고 이제 소상족은 소상강의 대나무 얼룩무늬 대나무를 의미해. 그 다음에 모래밭에 내려앉은 기러기 그림자는 형양포구 저녁 풍경을 꿈꾸는 듯. 그냥 이게 되게 상투적인 표현들 많이 쓰지. 자연에 대해서 예찬하는 일반적인 표현들이야. 고전시가에 많이 나오는. 강 가운데 한밤중에 옥빛 달이 걸렸으니 소동파가 적벽을 저 혼자 자랑할까. 소동파는 누구야? 소식이라는 사람이지. 적벽구라는 시를 썼어. 그래가지고 유배 가서 적벽구라는 시를 썼는데 그 적벽강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지. 적벽강은 어디야? 양자강에 이제 적벽대전이 일어난 곳이지. 자, 거기에 이제 그 소동파의 적벽을 저 혼자 자랑할까, 소동파가 이제 적벽을 자기 혼자 자랑할까, 적벽만큼 여기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찬하늘 노출한 집에 눈가루가 날리는데 이제 겨울이 됐지. 천만 바위 골짜기가 경욕을 은색에도 어때? 되게 많이 나오는 겨울 경치에 대한 묘사지. 눈 맞은 소나무는 봉일정에 드리워져 홀로 절개를 굳게 가지. 봉일정은 뭐야? 자기가 지은 정자겠지. 바위에 우뚝 서서 초위에 더욱 귀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자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어. 화자 자신의 어떤 절개를 지키는 모습.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어부 늙은이지. 어부 늙은이가 나를 불러 고기잡이나 하자 하니 석양에 비껴 배 띄우고 이끼 낀 돌 아래로 내려가. 이끼 낀 돌은 보통 낚시터를 의미해. 낚시터. 외로운 배 선수저 얼음 아래 그물을 거두니 모양 좋은 큰 물고기가 그물마다 걸렸구나. 드는 칼로 회를 치고 고기 팔아 빚은 술을 깊은 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마신 후에 5번을 비껴 쓰고 영기문을 돌아들어. 영기문 천대산 난가석타 지명 이름이야. 높이 베고 누웠더니 즉 술 마시고서 자연의 경치를 이제 즐기며 누웠더니 장소만에 눈 내려서 취기를 깨우는 듯. 이게 겨울이지. 고요하고 쓸쓸한 가을과 겨울에도 풍경이 이러하니 꽃피고 달뜨는 봄, 녹음이 어린 여름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제 가을과 겨울의 경치를 묘사하고 나서 봄, 여름은 어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세상 밖에 안개놓을 좋은 경치의 혼자 좋아 부귀공명을 다 잊어버렸으니 이제 이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부귀공명을 잊어버렸으니 인간 세상 매조는 몇 번이나 익었는가? 이거는 인간 세상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정문 낮에다가 인적이 끊어지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진다 하더라도 돈이라 서전할 정가. 내가 여기에 응거했으니 바깥 세상에 전쟁이 나든 뭐라든 나는 모르겠다 이거지.
고사리를 손속해어 돌샘에 씻어먹고 소박하게 먹고 사는 거지. 숭정세월 보존하여 몸과 목숨이 살아나면 이제 숭정이라는 건 뭐야? 명나라 황제의 마지막 연호니까 명나라의 해월을 보존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지. 청나라의 그 세상이 되지 않고 명나라 세상이 계속됐으면 만리장성밖에 백골이 쌓였은들 여기가 무릉도원이라 검은 머리 부럽겠나. 무슨 뜻이야? 숭정세월, 그러니까 명나라가 계속 지속만 되었다면 만리장성밖에 백골이 막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어때? 여기가 무릉도원이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슨 뭐 걱정을 하겠느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명나라의 세상이 계속됐으면 바라는 거고. 오현금 줄을 골라 자지곡을 노래하니 소금도 장도 없이 맛이 좋으니 강산이야. 비듬밥 풀죽에 배부르니 풍경이 안분자족이지. 노래하고 음식 먹으면서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 2파트. 앞에 부분에 중간에 보면 필기가 별로 없었던 부분은 중간에 중략된 부분이야. 수능 특강에서. 그거 넣어놨고, 여기가 다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앞부분하고 중략치고 이제 뒷부분 실려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 부분은 여기서 뭐야? 이제 충분가 부분이지. 앞에 부분은 강호가도가 부분이야. 자연에서 동이는 어떤 즐거움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때? 이제 청나라로 가야 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 12영역타 법이고, 12는 뭐야? 오를시 글을 비었지. 옳고 그름과 영욕. 영욕은 뭐야? 어떤 그 욕된 것과 그 다음에 영화로운 것을 다 버리고 갈매기한 늑대 하였다니까. 자연에서 내가 이렇게 즐기려고 했는데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하 몸을 찾으시니 만극하구나.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지. 사실은 가기 싫어했잖아. 근데 어쨌거나 가게 됐지. 자, 상주 12월에 심양에 가라 부르시니 상주에 있는데 12월 겨울에 심양 청나라로 가래. 추워 죽겠는데 더 추운 곳으로 가래. 어느 누구 일이니라 잠신들 머물겠는가. 하지만 임금의 일이니까 또 소현세자 국림대군의 일이니까 머물 수 없다는 거지. 임금은에 감격하여 행장을 바삐 챙기니 3년 입은 옷가지와 이불과 요 겸하였네. 3년 입은 옷가지라는 건 은거기간인 건데 사실은 이게 뭐 유배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게 추운데 한겨울 깊은데 우리님 계신데 이제 북쪽 만주지방이야. 얼마나 춥겠느냐.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님을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달을 이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의 어이글이 겪으신가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지. 이국에 있는 소현세자 국림대군. 높은 언덕에 뻗은 칙이 3년이 되었구나. 이건 모구에 이제 칙이라는 표현이 있어. 중국에 보면은 중국 고사에서 이제 망해버린 나라의 칙이 굵어가지고 이제 칙이 막 덮어버린 거를 표현하면서 망해버린 지가 3년이 지났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구의 칙이라는 표현이 그거야. 자, 그래서 굴욕이 이러한데 꾸르무르을 언제 펼까? 청나라한테 이제 받은 소모를 언제 받겠는가? 조선에 사람이 없어 오랑캐의 신하가 되었으니 300년 예약 문물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무슨 뜻이야? 30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지. 오늘날 포로가 됐던 사람들은 옛날에 다 간주빈이다. 이건 해석마다 다른데 중국으로 사신 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특강에서는 태평 시절을 막히고 찬란한 문물이 사라지니 동해물이 어찌 퍼올려 이 굴욕을 씻을런가. 이 굴욕을 씻을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라단에 쓸개를 매다니. 이걸 뭐야? 와신상담 고사를 얘기하는 거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절치부심하는 내용을 이제 섭을 쌓고 쓸개를 매단다라고 했지. 오나라 왕은 어때? 오나라 왕 부차가 원소를 갖기 위해서 침대에서 안 자고 집 깔아놓고 잔 거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당한 그 월나라 왕 부천이 어때? 쓸개 매달아놓고 복수하기 위해서 맨날 쓸개 맛을 봤다라는 그 내용인 거지. 와신상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복음의 도리인데, 옛날과 지금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 집은 대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가라오는데 내가 안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가겠다라는 거지.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으려니 나의 힘으로 어때? 청나라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청나라가 우리를 이제 지배하는 상황을.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 이렇게 기울어진 조선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마는 방 안에 눈물 내면 아여자의 태도로다. 하지만 방 안에서 울고만 있으면 여자와 같으니 이 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을 다시 들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족의 노에 맹세하니. 이거는 뭐야? 거기 밑에 보면은 악비와 조적이 전부 어때? 그 복수를 하려고 이제 맹세를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니 다음 페이지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 깃털 보잘것없는 거지. 내 몸의 생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을 쫓아다니라. 임금이 명하면 어디든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거라 가노라 있거라 연세법이지. 반복법 연세법. 그래서 이제 자신이 떠나가는 상황을 아쉬워하는 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했지. 제일 앞에 가노라 뭐 있거라 뭐 하고 이렇게 했잖아.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의 기약을 웃지만은 무정한 갈매기들은 내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를 비웃지만 서운이 망각하니 갚고 다시 어때? 이 은거지로 돌아오겠다 은송아. 그러려고 한다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공상곡이고 잠깐 쉬었다 갈까? 자 일단은 제비가부터 나갈게. 제비가 한 다음에 농가원려고 하고 우연히는 하다가 시간 되면 가. 뒤에 봐봐. 제비가 페이지 152페이지. 자, 제비가는 작가 계열인데 작가라는 거는 뭐야? 판소리나 이런 가사 계열에서 나온 가사에서 판소리가 발달했고 판소리에서 주요 인기 있는 부분들을 잘라내가지고 만든 게 작가지. 보통 판소리 하기들을 못 풀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이제 좀 짤막짤막하게 부른 게 뭐야? 작가 계열이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판소리도 요새는 이제 완창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완창하면 판소리 한 마당에 몇 시간에 막 3시간, 4시간 하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 판소리가 몇 마당이야? 원래 12마당이었는데 그게 줄어서 6마당이 되고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건 5마당이거든? 그 5마당 완창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못 불렀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시피 했단 말이야. 완창을 하지 않고 대목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잘라서 어떤 노래를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만든 게 작가라고 생각하면 돼. 작스러운 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작가 계열이니까 뭐가 나와? 특징해봐봐. 춘향가의 사랑가 파트, 판소리 흥부가 파트, 그리고 남도 작가인 태타령에서 이것들을 짜와가지고 어때? 제비가라는 걸 만든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노래를 짜집게 해서 만든 메들리송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내용 자체가 연관성이 별로 없어. 유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지, 특징 3에 보면. 하지만 나름대로의 내적 논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짜집게 하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어지게 붙여놓은 거긴 하겠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만첩산중에 늙은 범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애 어르고 논인다. 이 부분은 뭐야? 춘향가에서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를 얻고 이제 그 춘향이가 사랑하는 대목 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판소리 부분인 거고. 광풍에 낙엽처럼 벽커 둥둥둥 떠간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춘향가 대목인 거지. 그래서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룡의 달이 솟네. 이거는 반복적인 표현이 나왔지. 일락서산이라는 거야. 서산에 해가 지고인데 해가 뚝 떨어져 라고도 표현했고 월출동룡이라는 것도 뭐야. 달이 동쪽 고개에 뜬다라는 건데 달이 솟네라고 다시 반복을 했지. 잉여적 표현이라고 그래. 잉여적 표현. 자,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와?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흥도가에 나오는 대목이야. 놀부가 제비 잡으러 나갈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비 홀러 나간다 뭐 이렇게 나와. 제비 후리러 나간다 이렇게. 옛날에 한동안 이거 광고로 되게 90년대 이제 유명한 명창 분이 광고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했던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한동안 거의 그 범 내려온다 속으로 유행을 했던 부분이야. 판소리 대목 중에서는. 그래서 제비 후리러 나간다. 제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비가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은 이거 이제 판소리 흥부가의 대목이고. 자, 복희씨 맺은 그물로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자, 이것도 제비가 부르는데 복희씨는 뭐야? 우리 삼항의 제일 첫 번째였고 인간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지. 그물 만드는 법을 전수해주고. 그래서 이제 복희씨가 만든 그물로 제비를 잡으러 나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 망탕산으로 나간다. 으여여여 저 제비네 어디로 달아나노 하면서 이제 제비 잡으러 나가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릅쓰고 방공중에 높이서 제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이지. 우여 어이를 달아나느냐 하면서 제비가 달아나는 부분이 나오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내 집으로 헐헐 다 오너라 제비를 잡았으면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새들 모습이 또 나오지.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부분이야? 그 세타령 부분에서 나오는 양류상에 버드나무상의 꾀꼬리가 제비만 여겨 흐린다. 꾀꼬리를 제비처럼 생각해서 그걸 흐리고, 그 다음에 아하이에 이거는 다 영구지. 내 어디로 행하느냐? 공산야월의 달에 밝은데 슬픈 소래 두견성, 두견세 얘기 나오지. 슬픈 소래 두견제 월도천심 야삼경에 깊은 밤에 이제 두견이가 우는데 월도천심은 달이 한창 써있는 두견제라는 건 두견이가 울 제자지. 울어서 깊은 밤에 그 어느 난군이 날 찾아오리. 이거는 이제 고독감이 나타나지. 외로움. 어느 사람이 날 찾아오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올림비조는 무쇠들이 농춘 화답의 짝을 지어 올림비조 거기 보면 뭐라 그래? 울창한 숲에 나는 새는 농춘 화답 봄을 희롱하며 서로 지적이는데 짝을 지어서 쌍거 쌍내 쌍으로 가고 쌍으로 날아든다. 이건 어때? 나와 대비되는 상황이지. 외로움이 부각돼. 왜? 걔네들은 쌍으로 다니는데 나는 혼자 있으니까. 말자라는 앵무새 춤자에 추는 학두루미 문체 좋은 문양이 좋은 공자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룩 이거 다 뭐야? 음성 상징어라고 그래. 공기 적다 공기 이것도 이제 새가 오는 소리라고 그러고 속콩 적동 이것도 다 이제 뭐야? 새 우는 소리 스르라니도 그렇고 호반새 날아든다 기러기 훨훨 밤새 떨렁 다 날아들고 이거 세타령 부분이지. 제비만 다 어디로 날아가노? 다른 새들은 다 있는데 제비만 달아나서 제비를 못 잡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흥부가 대목에다가 중간에 다른 거를 때려 놓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다시 앞으로 가보자. 누가 올려봐? 옛날에 앞부분은 한번 했었지. 기억나? 이거 시작하기 직전에 한번 했잖아. 누가 올려봐? 허빈이는 그때 없었나? 누가 올려봐? 제일 처음 할 때? 근데 어디까지 했었는지 생각은 나지. 앞에 좀 했었지. 아닌가? 누가 올린 거 몇 쪽이에요? 75페이지. 제가 한번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농가 원령과 누구 거야? 정화규 거지. 누구 아들이야? 정약용 아들. 그렇지? 정화규. 자, 원령가라는 거 원령체가라고 해서 달거리 노래라고 우리가 하지. 매 달별로 해가지고 연이 구성되는 그리고 농가, 농촌에서 하는 노래인 건데 사실 정화규가 이제 농민은 아니고 농촌 사람들한테 번개하기 위해서 쓴 농민들한테 번개하기 위해서 쓴 노래지. 그래서 사실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지. 서가 빼놓고 나머지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들은 처음에 이제 절기 소개가 나오고 절기라는 거는 뭐야? 각각의 계월별로 뭐가 있어? 두 개의 절기가 있지. 그래서 24절기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의 절기를 소개를 하고 이게 계월은 음력이다. 음력 1월에 두 절기, 2월에 두 절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래? 해당 절기의 농사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때 농사일 무엇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세시풍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어떤 명절 풍속들이 있고 우리 전통 풍속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그런데 간혹 세시풍속 없으면 건너뛰기도 하고 농사일 없으면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매 달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번에 우리 수능수강에 실린 건 몇 월령이야? 12월령. 제일 마지막 게 실려 있어. 끝부분하고 12월령과 끝에 결사 파트까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13장 오면 14장으로 돼 있는데 13장으로 보는 건 서사에다가 12월령까지인 거고 14장은 어때? 결사 파트에 12월령이랑 결사를 묶어가지고 이제 같이 넣는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12월령과 결사 파트가 실려 있다라는 거야. 서가부터 한번 보자. 자, 천지 조판함에 천지 하늘과 땅을 조판 처음 만들 때 1월 성신이 비쳤대.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1월은 도수 있고 성신은 전차 있어. 해와 달은 각각의 이제 시기가 있고 성신, 별들도 다 움직이는 형태가 있어서 1년 360일 제도수에 돌아오면 1년에 360일로 잡고 1년이 이렇게 계속 돌아오니까 동지, 하지, 춘추분 일행으로 추측하고 동지와 하지와 춘추분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인 거는 일행,
해의 길이를 통해서 추측을 하고 상현, 하현, 망회, 삭 달의 형태를 보고서 월륜의 영효로다. 이게 한 달에 이제 달이 왔다 갔다 이제 달이 보름달에서 금운까지 가는 거를 가지고서 그리고 또 이제 초승달에서 다시 금운까지 가는 거를 가지고서 한 달을 측정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요. 그래서 대지상의 땅 위의 동서남북 곳을 따라 틀리기로 곳을 따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북극 어때? 북극성을 보람 그거를 근거로 하여 가지고 원근을 마련하니 가깝고 멀리 이제 시기를 조금씩 달리하는 거지. 24절로 12삭을 분별하여 24절기와 12달을 나누어서 매 삭에 두 절기, 매 달마다 두 절기가 이제 있다라는 거지.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내왕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이 성세하니 자연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니 요순 같은 착한 임금들이 역법, 달력을 만들었어. 그래서 천식, 하늘의 뜻을 밝혀내어 만민을 맡기시니 요순 다음이 누구였어? 하오씨였지. 하나라를 세운 중국 전체 풍수방지 사업했던 하오씨의 500년은 인월을 세수로 하고 인월은 뭐야? 호랑이 해를 세수, 새머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1월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자축인묘 중사음에서 자축인 해서 3월이 1월이었던 거야. 당시에 이제 그 전에는 요순 때에는 3월로 쳤던 거를 하나라 때는 1월로 삼았고 그 다음에 주나라 800년은 자월 즉 뒤의 월을 1월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주나라 때에는 다시 어때? 자월 1월을 1월로 삼았는데 지금에 쓰는 역법은 하오씨 때 역법을 써가지고 지금은 다시 뭘로? 호랑이 달을 1월로 삼아가지고 이제 첫 해로 삼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라 때 방법이 이제 지금 쓰이는 거지. 원래 이제 공자는 주나라 때 거를 되게 숭상했는데 이 달력은 하나라 때 거를 썼다라는 거야. 한서울량, 차갑고 춥고 덥고 뭐 이런 것들 기후가 차례와 사시, 사계절에 맞으니 공부자의 취하심이 하령을 행하도다. 즉 사계절 맞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1에서 3월이 봄이고 4에서 6월이 여름이고 이게 맞는 게 뭐야? 하나라 거라는 거지. 주나라 거는 어떻게 돼 있어? 이것보다 2달 앞당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라께 계절에 더 맞기 때문에 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라 거여서 하나라 거를 공자가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월령인데 이거를 이제 다 하려면 시간이 몇 시야? 5시간 조금 안 됐어요. 할 수 있겠다. 자, 보자. 정월령부터 한번 볼게. 자, 정월령은 어떻게 돼? 1월은 맹춘이라고 그러지. 맹춘, 봄을 이제 1, 2, 3월, 1, 2, 3월을 첫째 달을 맹춘, 그 다음에 둘째 달을 중춘, 셋째 달을 만춘 이렇게 불러. 그래서 삽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삼춘, 삼하삼동, 삼하삼추 삼동이라고 부르지. 삼춘은 근데 3년을 의미한다고도 했지. 그래가지고 맹춘이라 입춘과 우수라는 절기가 있어. 그러니까 입춘과 우수고 두 절기가 있고 산중간악, 산속에 골짜기 사이에 빙설, 얼음이 남아있긴 하지만 평교 광야에 운물, 경치가 변하기 시작한대.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거지. 어와 감탄하니 우리 성상 뭐야? 임금이지. 임금이 애민중농,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인 여기시니 간측하신 권농우면 간절하신 권농, 농사를 권하는 유농은 뭐야? 이제 내리는 말이지. 이제 임금의 말을 방곡에 반포하니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데 내 몸의 이해를 보자. 너희가 이해 듣기를 따지는 거를 떠나서 임금의 어떤 뜻을 어기면서 농사를 안 지을 수 있겠느냐. 농사 지어라 이거지. 산전, 산의 밭과 수답, 물의 논을 상반하여 반반씩 하여서 힘대로 화물이라 밭농사 논농사 반반씩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다 보면 어때? 뭔가 건계하는 느낌이 들지. 양반 입장에서 농민들한테 가르침해주는 느낌으로 쓴 거야. 자,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은 어때? 세 줄까지, 정월령 세 줄까지는 절기 소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농사일을 권장하면서 농사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와 성상부터 해서
1년의 풍흉은 측량치 못하여도 1년의 풍년과 흉년 드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더라도 1년, 인력, 사람의 힘이 급진하면 사람의 노력이 급진하면 천재, 하늘의 재앙을 면할 수 있으니 제각기 권면하여 제각기 서로 이제 권하여서 게을리하지 마라. 농사일을 열심히 지어라. 이런 뜻이지. 자, 그 다음에 1년지계, 1년의 계획은 제춘, 봄에 있으니 범사를 미리 하라. 모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해라. 봄에 만일 실시, 때를 잃어버리면 종년, 그 다음 해 일이 낭패가 되니 농기를 다스리고 농우를 살펴 먹여 제 걸음을 재어놓고 농기, 농사 기구들을 다 잘 품질하고 농우, 소를 잘 먹이고 제 걸음을 재워놓고 일변으로 실어내요. 이거는 다 비료지. 비료를 만들어 놓고 맥전, 이제 보리밭에 오줌 치기. 오줌 싼 거를 이제 갖다가 붓는 것도 비료로 쓰는 거지. 그래서 세전, 한 해 전보다 더 힘써하라. 또 늙은이는 근력이 없어 힘든 일은 못하여도 낮이면 이역렵고 밤이면 새끼 꼬아서 때맞춰 집 이으면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옛날에 초가집들은 어때?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하고 나면 그 남은 지프로 이제 위에다가 씌우는 걸 노인들이 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실과나무 벚꽃 깎고 실과나무에 이제 그 껍질을 깎아내고 그 사이에 돌 끼워 놓으면은 이제 과일이 많이 열린다는 속설이 있으니 정조날 미명시 이제 해 뜨기 전에 아침에 새해 아침에 시험조로 한번 해오거라 라고 그런 것도 적어놓고 또 79페이지에 보면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소국주, 복화주를 밑하고 그러니까 소를 이제 거르고 삼춘 백화시 삼춘은 뭐야 이제 봄이지 봄에 꽃이 만발했을 때 화전 꽃 앞에서 일취 한번 취해보자 술을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상원날 달에는 수한해 안다니 그 달에 보면은 가뭄과 홍수를 알 수 있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니 노농 늙은 농부들은 경험으로 대강은 그걸 짐작한다고 한다 라고도 또 써놨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농가의 풍속들이나 농촌에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것도 다 적어놓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정초의 세배함부터가 뭐야? 세지 풍속이지. 명절 풍속에 대해서 적었어. 정초, 새해, 세배함은 돈후한 풍속이라 인정이 두텁대. 새해 의복을 떨쳐입고 서예빔이라고 그러지. 설날 입는 세월. 서예빔을 떨쳐입고 친척일리, 친척들과 인근 이웃들을 서로 찾아다녀서 노소남녀 아동까지 삼삼오오 다닐 적에 와삭버석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 음성상징어 썼지. 사내아이는 연띄우고 계집아이는 널뛰기하고 윷놀아서 내기하고 소년들의 놀이 전부 다 이제 소년들이 노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사당에 세하라고. 사당이라는 건 조상님들 모시는 곳에 세하 세배하고 병탕 떡국이지. 떡국에다가 술과 밥을 먹고 엄파와 미나리를 이제 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이면 여기 보면은 이제 무싸게 곁들이면 보기에 신신 새로워서 오신채 5가지 이제 그 매운맛이 나는 채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야채를 곁들여 먹기 좋고 보름날에는 정월 대보름이라고 그러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에는 약식과 달에 드리는 것이 신라적 풍속이고 묵은 산채는 삶아내니 육미와 바꿀 소리야. 그 겨울 동안에 이제 묵었던 산나물을 삶아내는 것이 고기맛과 같고 귀 밝히는 약술 먹고 부름 삭히는 생률 먹고 정월 대보름에 생밤 먼저 불러서 더위 팔기. 이제 상대 이름을 먼저 부르면은 그해 더위를 덜 먹는다는 논리지. 달맞이 정월 대보름 달맞이하고 횃불 켜고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의 놀이로다. 그래서 정월은 풍속이 많기 때문에 쭉 열고 있지. 1월에 하는 농사일이랑 이제 풍속들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부터 12월까지 쭉 있는 거지. 자 2월 한번 보자. 2월은 중춘 가운데 있는 봄이라는 뜻이지. 정칩과 춘분이 있는 절기. 정칩하면 우리 개구리 깨어나는 그 시기라고 그러잖아 보통. 자 그 다음에 초육일에 좀생이 그러니까 2월 초 6일이라는 거지. 2월 6일, 음력 2월 6일에 좀생이라는 별을 보면은 또 풍년과 흉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니 그것도 이제 또 어떤 전통 내려오는 전통이 이것도 적어놨지. 스무날 또 음청 맑고 개는 것, 즉 어때? 2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는 맑고 아니면은 맑지 않고 이런 걸로 대강으로도 풍흉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한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고. 반갑다 봄바람이 의구의 문을 여니 말랐던 풀뿌리는 속잎이 맹동한다. 이제 풀뿌리들이 싹여내기 시작하는 시기야. 개구리 우는 곳에 눈물이 흐르고 맷비둘기 소리 나니 버들빛이 새로워라. 이제 봄 풍경이 됐지.
보장기 차려놓고 춘경을 하오리라. 이제 농기구 꺼내가지고 봄농사 시작하는 거지. 살긴 맛을 가리어서 춘모를 많이 갈고 봄보리 많이 심고 면화밭이 되어 제때를 기다리소. 면회밭에 이제 되어두어 이제 되갈아두고서 농사 지을 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지. 여기 다 이제 농사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지. 아까 보면은 어때? 이제 2월 중춘 경칩 춘분절기로다 그 부분이 절기 소개고 그 다음부터는 다 농사일 소개하는 거지. 담뱃모와 이 심으기가 이를수록 좋고 원림 멀리 있는 숲을 장점하니 거기에 이제 다듬으니 생리를 겸하도다. 생리 이득을 이제 보는 것을 겸한대. 왜? 거기에 이제 과목 심고 이부는 뽕나무 심고 뽕나무에서 이제 뽕이 뜯어다가 누에 매겨가지고 비단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하라는 거지. 또 그런 거 심는 건 어때? 뿌리 상하지 않게 비 오는 날 심어야 좋다라고 이제 그 농사짓는 방법도 정해놨지. 또 다음으로 가보자. 소나무 가지는 찍어다가 울타리 새로 하고 장원도 수축하고 개천도 쳐올. 개천을 쳐올린다는 건 여름에 막 강마 질 때 이제 홍수나지 말라고 개천 바닥에는 흙을 퍼가지고 올리는 거를 이제 쳐올린다라고 얘기를 해. 안팎에 쌓인 건물들 정성이 다 쓸어내고 불로 와서 재받으면 걸음에 못하려니 막 이제 풀 이제 겨울철에 풀 시들어가지고 막 이제 곳곳에 있는 것들 다 걷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걸음을 만든다는 거지. 또 육축 6가지 대표적인 가축은 다 못 키우더라도 우마 개견 소와 말과 닭과 개는 길러라. 시암탕 2~3마리면은 알을 안겨 끼워보자. 알을 이제 계속 끼워서 더 굴릴 수 있다라는 거지. 또 산채, 산나물은 일렀으니 들나물 키워 먹고 들나물로 뭐 쑥이나 뭐 냉이 같은 거 있겠지. 고들빼기, 쓴박이, 소로장이, 물쑥 같은 거. 또 달래김치, 냉이, 구운 비를 깨치고 본초 광목을 상고하여 약재까지 다 키워놓아라. 봄에 이제 약재를 내는 거 많으니까 다 키워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창백귤, 당귀, 청공, 시오, 방콩, 산약, 택사, 낱낱이 전부 약들을 다 기록해서 키워두면은 촌가에 기구 없이 값진약을 쓸 소냐. 무슨 뜻이야? 농촌집은 가난해서 값진약은 못 쓰니까 이런 것들 미리미리 캐놨다가 나중에 약으로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2월이 지나갔지. 여기는 뭐가 없어? 그 세시풍속이 없지. 명절이 없으니까. 사실 근데 2월에 유명한 명절이 있나? 연등절 같은 거 뭐 있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4월 초파일이 있고 2월에 연등절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불교 풍속들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야? 유교이면서 천주학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런 건 안 써. 뒤에 보면은 은근히 불교 까는 내용도 막 써놨어. 불교 풍속 따위는 할 필요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4월 초파일에 나오겠지. 자, 3월은 모춘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만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모춘이라는 건 점을 모자를 써서 모춘, 봄이 저물어 가는 청명과 고구의 절기로다. 춘일, 봄날이 재양, 양기가 이제 살아나니 만물이 화창하다. 옛날 사람들은 겨울이 양기, 따뜻한 기운이 막히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 백화, 온갖 꽃이 난만하고 새소리는 각색이라. 당전에 집 앞에 쌍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화관, 꽃 사이에 범나비, 호랑나비는 문분이 날아들고 민물도 득시, 작은 그 생물들도 득시, 때를 얻어서 자락 스스로 즐거워함이 사랑스럽구나. 한식날이 있지도. 한식날에 성묘를 하니 백양나무 잎이 세입을 나고 오로에 비와 이슬에 감창하면 주가로 펴오리라. 술과 과일로 이제 노래하면서 이제 비와 이슬을 맞이하고 또 뒤로 가보자. 농부의 힘든 일이 가래질이 첫째로다. 이제 가래질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 가래는 흙을 파헤치는 거니까. 점심밥 풍비하여 때맞춰 배불리 먹고 일군의 처자 번속 딸아와 같이 먹세. 여러 가족들이 다 같이 먹고서는 어때? 일해야 되는 거지. 농촌의 호환풍속 두곡을 아낄 소냐. 곡식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먹은 다음에 일해야 된다는 거지. 물꼬를 깊이 치고 도랑발 막 물을 받고 이제부터 이제 일할 게 넘치는 거지. 봄 이제 막 시작, 이제 봄이 한창이니까. 한편에 모판을 하고 그나마 삶이 하니 모판을 한다라는 거는 뭐야? 이제 모내기 시작 준비하는 거지. 날마다 2~3번씩 부지런히 살펴보소. 모판에다가 물을 심어가지고 나중에 옮기지. 그냥 밭에다가 직파하는 것보다 어때? 수확이 더 많아진다라고 그러잖아. 약한 싹을 세워낼 때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싹을 이제 잘 세우고, 백곡 농산 중에 백곡 중 논농사가 범연이 못하리라. 여러 곡식 중에 가장 으뜸이 뭐야? 쌀농사기 때문에 이제 되게 진지하게
그 중심,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노력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때? 포전, 개울가에는 서속, 기장과 조를 심고, 그 다음에 산전에는 조택, 콩과 팥을 심고, 들깨모, 일찍 굽고, 삼농사도 하고, 이것저것 농사의 것들 쭉 적어주지. 좋은 씨 가리어서 그루를 상환하소, 품종을 바꾸시고, 보리밭에 메어놓고 못논을 베어두소. 보리밭은 갈아놓고 못논을 만들어서. 무슨 뜻이야? 이게 원래 벼는 이제 무판에다가 심었다가 이렇게 조그만 데다 심었다가 나중에 모내기 옮겨 심는 거지. 그 전까지는 거기다 뭐를 심어놔? 보리 심어놨다가 보리 수확하고 그거 갈아 엎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게 모내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못논을 만들어 두라는 게 보리밭을 개어서 보리 다 수확하고 이제 논을 만들어 두라는 거지. 모내기 하는 건. 들농사하는 틈에 시포도 아니할까 채소농사도 하라는 거지. 울 밑에는 호박, 첨악가에는 박, 담 근처에는 동화 심어 과자를 하여 올려보세. 자, 이것저것 다 어때? 심어놓는 거지. 채소들 무, 배추, 아욱, 상추, 고추, 가지, 파, 마늘 다 심고 색색이 분별하고 빈땅 없이 심어놓고 갯벌을 베어다가 개바자, 개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거지. 그래서 개견을 방지하면 닭과 개를 방비하면 자연이 무성하리라. 야채들도 무성할 거라는 거지. 또 외밭, 외밭은 무슨 뜻이야? 오이지. 오이밭은 따로 하여 거름을 많이 하소. 농가의 여름 반찬으로 오이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콩눈을 살펴보니 누에가 날 때가 되었구나. 콩잎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누에가 날 때지. 어와 부녀들은 잡농, 이제 누에를 잘 키우라는 거지. 이제 비단자야 되니까. 잠실을 쇠소하고, 잠실은 뭐야? 누에 키우는 집이지. 지금 이제 송타고 잠실이 이 뜻이지, 잠실. 자, 그래서 제구를 준비한 여러 가지 기구, 누에 키우는 기구들을 준비하니 다래끼, 칼, 도마, 채광줄이, 달발 다 뭐야? 누에 나중에 수확해가지고 이제 끓는 물에 끓였다가 거기서 실 뽑아낼 때 쓰는 도구들이지. 각별히 조심하여 냄새 없이, 비단의 냄새 배면 안 되니까 라고 하고. 또 한식 전후에서는 3, 4일에 과목을 접붙이는 시기가 있대. 그래서 과목 접붙이는 방법까지 나왔지. 그래서 단행, 인행, 울릉도며, 문배, 참배, 능금, 사과, 전부 다 이제 과일 이름들이지. 이거를 이제 접붙이는 방법들이 어접, 피접, 도마접, 행차접을 전부 다 해가지고 붙여라. 그래야 잘 산다. 또 청달에 정릉매, 고사에 접을 붙여 농사를 필요한 후에 분에 올려드려 놓고 천한, 대곡, 풍설 중에 춘색, 홀로보니 실용은 아니로되 산중에 취미로다. 이거는 뭐야? 이제 거기 보면은 농사를 필요한 후에 거기 보면 매화, 정릉매를 고사에 접붙여가지고 옛 나무에 접붙여서 이제 화분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뭔가 과일 먹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취미로 할 만하다는 거지. 꽃 보기 위해서, 매화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접을 붙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 나무들은 대부분 다 어때? 돌연변이에서 나온 큰 과일 나온 거고 옛날 과일들은 다 요만하잖아. 근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키우려면 너무 힘들지. 이 유전자는 그리고 유전이 될지 안 될지 씨앗 뿌려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큰 과일 열리는, 맛있는 과일 열리는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그 과일 뿌리에다가 자지 잘라가지고 접붙이면 그게 또 이렇게 커져가지고 금방 수확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접붙이기로 과일들은 많이 수확을 하거든, 옛날부터. 인간의 요긴한 일이 장 담그는 정사로가 이제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거 담가야지. 소금을 미리 받아 법대로 담그니까 고추장, 두부장은 이제 콩이니까 된장이지. 맛맛으로 갖춰서. 자, 그 다음에 전산의 비각, 앞산의 비각이니 살진 상체 이제 그 산나물들 캐야지. 지난번에는 이제 진나물 캤고. 삽주, 두릅, 고사리며 고비, 도랏, 어아리를 일부는 엮어 달고 2부는 무쳐 먹고. 일부는 한 부분은 바로 이제 말려가지고 달아놓고 하나는 무쳐 먹고. 낙파, 진꽃을 쓸고 병술로 즐길 적에 산처에 준비하나 산에 있는 그 아녀자의 준비함이 가효, 좋은 안주가 이뿐이라. 무슨 뜻이야 이제. 고사리나 뭐 이런 것들 캐놔야지만 술 마실 때 좋은 안주로서 쓸만하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오지. 4월령은 4월이라 맹하라고 그러지. 여기서 하에 시작하는, 여름에 시작하는 입하라는 건 여름에 시작을 하는 절기지. 소만의 절기로다. 비올 끝에 볕이 나니 일기도 청정하고 하루 날씨도 청정하고 청아하다. 떡갈릭빛 펴질 때 뻐국새가 자주 울고 보리 다 피어서 꾀꼬리는 보통 초여름에 많이 나타내는 그런 시어지. 농사도 한창이고 잡농,
이제 누에 치는 것도 강장이라 한창이라는 거지. 남녀노소 골몰하여 집에 있을 틈이 없고 가장 바쁜 때라는 거지. 적막한 대사립은 뭐야? 살인문, 대나무로 만든 살인문을 닫아놨다는 거지. 녹음에다 놔두다. 면화를 많이 갈소, 방적의 근본이라. 면화도 이제 힘을 하는 거지. 목화도. 그 겨울철에 이제 목화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또 씹는 것들이 쭉 나오지. 뭐 수수, 녹도, 참깨, 부룩을, 뭐 갈것과 걸음할 때 풀베어 섞어와서 뭐 그러면서 쭉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한번 보고 거기 12월령으로 넘어가자. 이거 다 하고 가기엔 시간이 안 될 것 같거든. 중요한 12월령 나머지 건 한번 읽어봐 중간에. 몇 페이지니? 116페이지 12월령으로 가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려있는데 송강에. 자, 12월은 개동, 이제 마지막 동이라는 겨울이라는 뜻이야. 늦겨울. 소환과 대한의 절기래. 설중, 눈 속에 복만들이 해 저문 밑으로, 해가 저무는 밑으로 있는 그 해가 지나가는 해인데, 세전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새해가 오기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집안의 여인들은 세시의복 장만하고, 아까 1월령에서 뭐 했어? 설빔 입었잖아. 그 옷을 미리 장만하라는 거지. 모명명주 끌어내 온갖 색을 드러내니 자주보라 송화색에 청화 갈색 옥매 전부 다양한 색채를 열거했지. 시각적 이미지 나오고 일변 한편으론 다듬고 일변으로 지어내니 한편으론 만들지 옷을 상자에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어놓고 옷을 이제 다 만들어서 설빔 가져오듯이 쫙 걸어놓는 거지. 자, 그 다음 117페이지 가면 입을 것 그만하고 이제는 또 음식도 장만해야지. 설 음식들. 떡살은 몇 마리면 술살은 몇 마리고 콩 갈아서 두부 만들고 메밀쌀을 만들고 있고 새육이라는 거는 이제 설날에 먹을 고기지. 설날에 먹을 고기는 개를 믿고 개는 뭐야? 우리 설날에 고기 먹으려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소잡고 이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개돈 붓는 거지.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북어는 시장 가서 사고 나평날 창에 묻어 잡은 꿩 몇 마리고 나평일에 덫에 이제 잡힌 꿩도 이제 꿩고기 해가지고 꿩만두나 이제 국수할 때 넣어야 되니까 아이들은 국물 쳐서 삼색을 지져 먹고 깨강정, 홍강정에 곶감, 대추, 생률 다 설 보낼 음식들 준비하는 거지. 주주는 술동이지. 술동이에 술을 들이니 돌틈에 샘소리, 뒷집에 타명성, 이제 떡 만들어가지고 이제 절구에다가 떡을 치는 소리지. 그리고 예도 나고 개도 나고, 새 등잔, 세발 심지 장등하여 세울 적에, 이제 등잔에다가 심지 세울 적에 윗방, 동당,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밝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설레 준비하느라고 곳곳에다가 전부 다 어때? 이제 심지를 세워두는 거야. 밝다라는 말. 초록불이 오락가락 하는데 묵은세배, 묵은세배는 뭐야? 12월에 하는 세배지. 우리가 1월에 하는 세배만 지금 남아있지만 12월 달에 이제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세배하고 새해 되면 한 해 잘 보내십시오 하고 세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묵은세배하고 다니고. 다음 페이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12월령이 끝난 거야. 묵은세배가 뭐였어? 세지풍속이었고 그 앞에는 이제 농촌에서 할 게 사실은 농사지을 거는 이제 없잖아. 그래서 설 명절 준비하는 내용만 나왔지. 그러고 나서 이제 결사인데 너와 내 말 뜻으로 농업이 어떠한 거 종전이 근고하나 그 중에 낙이지. 무슨 뜻이야? 농업이 가장 근본이고 지나간 해가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중요하다. 꼭 그거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위로는 복가봉용, 복가를 이제 받들고 사계 거기 보면은 이제 사사로이는 제사 지내면서 선친한테 제사 지내면서 공친 이제 자기 부모나 조상들 제사 지내는 거는 다 뭘로 할 수 있어? 농사 지어야 할 수 있다는 거지. 형제, 처자, 혼상, 대사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전부 다 땅의 소출, 토지 소출이 아니면은 동감당을 누구 할 것인가? 즉 다 사서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농사 지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예로부터 이런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중농사상이 나타나지. 배 부려서 선업하고 말 부려서 장사하고 전당 잡고 빗쪽이야 장판에 채게 놓기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쭉 열고 있지. 이거는 다 이제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일들이야. 배 끌고 말 끌고 장사하고 전당 빗주고서 이제 그 뭐야 체계놀이하기 지금으로 치면은 뭐야 그 사채하는 거
술장사, 떡장사, 술막길, 가게보기. 아직은 혼전하나 할만하나 한 번 뒤쪽 한 번 잘못하면 그런 사업하다가는 파라코 빅구렁이 사던 곳이 간데 없다. 파라코가 된다는 거는 이제 빚쟁이가 돼서 망해버렸다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농사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으니 자기 하기 다름이라는 거야. 절기도 진태 있고 연사도 풍용이 있어 소환풍박 잠시재앙이 없다 하려면은 물론 농사 짓는 것이 절기도 진태, 계절도 그때그때 다르고 매년에 이거 풍년과 흉년이 있어서 가뭄과 여러 가지 우박 떨어지고 이런 것들의 재앙은 있긴 하지만 하고 자기도 인정하지. 농사 짓는 게 운에 달려있는 부분도 있지만 극진히 힘을 기울여서 가솔이 일심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다 농사 지으면은 아무리 살년 죽을 살자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죽을 것 같은 해에서도 아사 굶어 죽는 건 면하니 제시고의 지키와 소동할 뜻도 주면 딴 데 이사 가지 말고 농사나 지어라 자기 살던 데에서 이런 뜻이야. 황천 한해도 인자하사 노하심은 일시 한때이고 자네도 해여보아 자네도 생각해보면 10년의 가령으로 하면 7분은 풍년이요 3분은 흉년이라 무슨 뜻이야? 10년을 보더라도 70%는 이제 풍년이 들고 30%만 흉년 드니 먹고 살만하다는 거지. 농사할 때 1000만가지 생각하고 생각 말고 농업을 전심하자. 농업에다가 농업을 열심히 해라. 하소전 빈풍시 성인이 지었으니 하소전과 빈풍시 거기 보면 뭐야? 이제 여러 가지 성인이 지은 농업에 관한 이제 책들이지. 그런 것들을 전부 성인이 지었으니 이 뜻을 본받아서 대강을 기록하니 대강 농사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노래로서 이렇게 지었으니 이 글을 자세히 보아 농사일에 힘쓰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농사일 잘 지어라 라고 쓰는 노래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